200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인텔과 AMD 진영 간의 점유율 싸움이 한창이었죠. 인텔은 펜티엄4의 발열 이슈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었고, 반대로 AMD는 바로 그 유명한 에슬론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한 인텔 진영에서는 전작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아키텍처를 개선한 새로운 제품 코어2 듀오를 내놓게 되는데요. 코어2 듀오는 성능에서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큼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이는 인텔의 과감한 저가 정책과 맞물려 시장에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AMD 진영의 제품들은 계속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 라이젠을 통한 AMD 진영의 반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0년간의 CPU 시장에서의 인텔 독주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온 위와 같은 CPU 시장의 판세에 불과 몇 분기 사이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AMD의 라이젠 시리즈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반대로 인텔은 올 초에 제기된 멜트다운 이슈와 고질적인 수급 불안정 등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인텔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중 무엇보다 가장 뼈아팠던 부분은 공정의 지연이었습니다. 인텔은 전통적으로 기술 면에서 단연 앞서 있는 기업이었죠. 이는 미세 공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 어느 기업들도 인텔보다 앞선 공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인텔이 14나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업계는 7나노 EUV 공정의 문턱까지 진입했고, 양산에 성공할 업체들과 인텔의 차이는 계속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경쟁자인 AMD의 대응인데, AMD는 경영난으로 앞서 글로벌 파운드리즈를 매각하여 자체 생산 능력을 상실하였죠. 그때도 이 일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운드리를 상실한 AMD는 앞으로 인텔과의 경쟁에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앞다투어 내놓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희비가 교차합니다. 인텔이 14나노에 머물러 있는 지금 AMD는 12나노로 이미 공정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출시될 AMD의 3세대 라이젠 CPU는 파운드리 TSMC를 통해 7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게 된 것이죠. 더 앞선 공정, 더 많은 CPU 코어 개수로 무장한 AMD는 더 이상 싸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대안이 아닌 막강한 경쟁 상대로 시장에 존재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인텔의 시대를 경험한 이들에게 AMD의 점유율 반등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AMD의 약진은 PC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두 업체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인텔과 AMD의 싸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텔이 CPU 시장에서 독주하던 지난 10년의 시간은 공교롭게도 IT 업계의 패러다임이 PC 중심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코어2 듀오로 맞이하게 된 새로운 전성기 동안 인텔은 PC CPU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전체 IT 업계에서의 인텔의 위치는 계속해 하락했죠. 인텔이 집중하고자 한 PC 시장에서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새로운 시장들이 생겼고, 결국 IT 업계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텔에게도 아톰이라는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톰 CPU는 ARM 진영에게 완벽히 패배하였고, 그 배경에는 현재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의 중심이 된 ARM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 개발을 중단해버린 인텔의 뼈아픈 판단착오도 있었죠. 그 후 인텔은 퀄컴이나 애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AP 시장의 과실을 누리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IT 업계에는 스마트폰에서 IoT로의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AMD로 대변되는 PC 업계의 X86 진영과 퀄컴과 애플, 그리고 삼성으로 대변되는 모바일의 ARM 진영 중 어느 쪽이 IoT 플랫폼에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텔과 AMD에게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모바일 진영이 IoT 전환 시기에 맞추어 PC와 모바일 간의 플랫폼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우선 애플의 경우는 아이맥과 맥북과 같은 PC 라인업에 현재 인텔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CPU 개발을 통해 이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애플은 IoT 시대를 앞두고 현재 iOS와 macOS로 나눠져 있는 PC와 모바일 간의 운영체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퀄컴 역시 스냅드래곤 850의 출시를 통해 PC 시장으로의 진출을 알렸고, 12월 4일에 열린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후속작 ACX 발표를 통해 PC용 플랫폼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인텔과 AMD의 방향성이 궁금해집니다. 또 한 번 선택과 집중을 택하게 될지, 아니면 모바일과 IoT를 아우르는 새로운 플랫폼을 다시 제안하게 될지. 앞서 살펴본 지난 10년의 시간은
특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토대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인텔을 만들어 온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죠. 하지만 창업주인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기술 중심 원칙은 6대 CEO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의 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제 인텔은 CPU에서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걸쳐 더 이상 가장 앞선 기술력의 반도체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인텔에서는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만 같던 그럴듯한 타이틀의 수많은 M&A가 이루어졌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용 PC 시장과 서버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인텔에게 준 교훈은 PC 시장이 아닌 IT 시장 전체에서 살펴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르자니크 시대에 행해진 다양한 시도들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도들이었지만, 이 모든 시도들은 기술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겠죠. 인텔은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IoT 시대가 도래하기 전 벌어져 버린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잃어버린 인텔의 정체성, 인텔의 시대를 만들어 온 원동력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AMD의 약진을 현재 인텔이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텔과 AMD의 경쟁에 다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텔이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 중심 원칙이 무너진 것과 더불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탓이죠. 다가올 IoT 시대, 인텔의 경쟁 상대는 AMD가 아니죠. 오히려 인텔은 AMD와 힘을 합쳐 ARM 진영에 반쯤 발을 걸쳐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음을 돌려 IoT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